기초 튼튼, 실력 쑥쑥, 투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이성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투자 수업이 진행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오르던 주식도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또 이제 손절하면 또 올라가는 그런 미스터리한 경험을 하신 적들이 꽤 있을 텐데요.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누가 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주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그리고 투자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린이 여러분들도 손쉽게 주식 투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동안 왜 주식시장이 나한테만 이렇게 모질게 굴지 하고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그 이유를 찾아봐야겠어요. 예,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제가 돌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올 들어서 개인들이 10조 6천억이나 매수한 주식 삼성전자인데요. 4월 말에 이제 6만 5천 원이 잠깐 깨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국내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네. 부진한 이유 과연 뭘까요? 아무래도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락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도 예. 언젠가는 뭔가 다시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 좋죠. 근데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로 급락을 했다가 올라온 그 옆으로 가던 10월 옆으로 이제 가다가 11월 달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무려 70%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이걸 보고 야, 주식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매수한 분들, 내가 사니까 떨어지네? 뭐 이런 신세한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아직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이런 초우량주라면 내가 한번 사봐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투자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투자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사실 이 투자에 있어서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명절 같은 때 친척이나 아니면 어떤 데 모임에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은 종목 하나 줘. 소스 좀 줘. 그럴 것 그런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듣는데 제가 뭐 이렇게 종목 보따리 갖고 다니면서 뭐 하나씩 이렇게 꺼내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네. 저는 그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요? 주식은 종목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인생이 타이밍이듯이 주식도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 선정, 즉 이제 스탁 피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한 30% 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매 타이밍 선정이 70%, 그중에서도 매수 타이밍 선정이 30%, 매도 타이밍 선정이 40%, 즉 매도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주식이 꼭 대박 수익을 안겨주는 건 아니다. 이 매매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볼까요?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뭐 숲을 봐라, 나무를 봐라 이런 얘기들이 달라서 뭐가 중요한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보통 숲이라고 그러면요. 경제 상황이라든가 시장의 전체 상황 이런 걸 얘기하고요. 네. 나무는 종목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그것만 보지 전체 시장은 잘 안 봐요. 그래서 뭐 시장이 뭐 50포인트 떨어졌는데 내 주식 왜 4%나 떨어졌지? 뭐 별로 안 떨어진 건데 그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시장이 안 좋아도 내 주식은 상관없이 올라갈 거야. 이런 어떤 확신 뭐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 좀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탑다운, 즉 위에서 아래로 하방식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위에부터 보는 겁니다. 즉 글로벌 경제, 그다음에 국내 경제, 그리고 시장, 그리고 업황, 종목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통 외국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높은 급에서 결정을 하는 게 올해는 주식의 몇 퍼센트, 채권의 몇 퍼센트, 대한투자의 몇 퍼센트 이걸 결정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주식은 어느 나라에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 나라별로 결정을 하고 자, 그러면 한국에 뭐 몇 퍼센트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어느 업종에 투자를 할 것이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업종에서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네. 그렇게 보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먼저 경제 상황을 보고 점차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바텀업 투자인데 이거는 상향식 투자인데 정반대죠.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시장이나 경제 상황은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 보진 않죠. 조금 보는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바로 투자의 대가는 워렌 버핏이 이런 방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보통 5년 이상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게 뭐 3년이냐 5년이냐 뭐 이건데 그거보다 더 넓게 보기 때문에 사실 경제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종목보다는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 한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시장 상황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개인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라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고 네. 거기에 또 혹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뭘 착각하느냐면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즉 다시 말해서 갖고 있으려고 오래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물려서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존버 정신으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진짜 장기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런 버핏처럼 그런 어떤 바텀업식,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런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뛰어넘어서 최소 5년에서 뭐 길게는 20년, 30년 이렇게 갖고 가는 그런 주식 투자를 얘기하고요. 이렇게 오래 갖고 가려면 그 회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회사의 비전, 전망 이건 물론이고 현재 상황, 그 회사 직원이 몇 명이고 심지어는 뭐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회사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 된다고. 뭐 그럴 정도로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게 아니죠. 그냥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존버하겠다라는 것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우량주면 좀 괜찮아요. 근데 뭐 테마주에 물렸다 그러면은 상장 폐지당하든가 또는 이제 감자를 당해서 손실을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네요. 잘 모르거나 또 잘못 알고 투자했던 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분들은 뭘 이제 착각하셨냐면은 2021년에 주가가 아까 70% 올랐다고 그랬죠.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은 왜 떨어지지? 오른 건 생각 안 하고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현재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또는 경제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손실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바꿔서요. 네. 그렇다면 지금 과연 매수를 해도 될까? 삼성전자. 예, 그렇죠. 그걸 한번 살펴봐야죠. 글쎄요, 뭔가 사도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어렵죠. 될까요? 주식은 항상 어렵죠. 어려워요. 네. 당분간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계속될 거다라는 건 이번 FOMC에서도 확인이 됐죠. 네. 경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 국채가 또 3.1%를 또 장중에 돌파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야 미국에 가면은 돈을 많이 준대. 그러면서 미국으로 쏠리게 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달러 강세 환경하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 매수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근데 삼성전자 정도의 시총이면은 국내 기관들 힘없고 개인들만으로 올리기는 어렵죠. 외국인들이 사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당분간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 IT 업황도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가장 문제는 중국의 봉쇄. 이것 때문에 그전에는 IT 쪽에서 뭐가 문제였냐면은 공급망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지금 다 봉쇄돼 있는데 누가 뭐 컴퓨터 사러 가고 누가 핸드폰 사러 가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로 들어선다라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PER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6만 원대 중반 이하에서는 매수해서 좀 갖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 이것을 한 달 내에 또는 두 달 내에 뭐 큰 수익을 보겠다 이런 것들은 안 통하고 좀 장기적으로 한 1년, 2년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매수라는 것은 적극 찬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성호 대표님의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주식 공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5스타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고 그러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알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주식 투자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쌤들의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